중국에서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틱토커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고집스럽게 한국을 언급하며 중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녀는 한국을 무시하고 필사적으로 억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온 대학생 첸 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며 항상 중국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 세대의 많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서방은 쇠퇴하고 있으며 곧 세계가 기술, 혁신, 문화의 진정한 리더로서 중국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 관점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국제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저는 독일과 한국에서 유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외국 친구들에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의 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유럽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보안 요원들의 차가운 시선, 따뜻하지 않은 서비스, 여권을 검사하는 그들의 눈빛에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급 호텔에 체크인하려고 했을 때 서양인 손님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반면 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이 차별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유창한 중국어로 저를 정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서비스는 효율적이었으며 작은 식당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 중국보다 더 글로벌 리더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존경받는 걸까?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의 인기 틱톡 인플루언서인 류밍밍은 중국의 기술적 발전을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의 인기 틱톡 인플루언서인 류밍밍은 중국의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고 자신이 서양의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로잡음으로써 명성을 쌓았습니다. 상하이의 최고 IT 기업 중 한 곳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던 그녀는 국제 박람회에서 중국 AI 기술을 홍보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찬 그녀는 중국의 세계적 지배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행을 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순간부터 현실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녀의 전통 중국 음식은 압수되었고 유럽 관리들의 냉대 때문에 그녀의 자신감은 흔들렸습니다. 박람회에서 발표를 할 때 그녀는 회사의 AI 기술이 서양의 특허를 모방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중국인 전용 구역에 앉게 되었고 한국인 여성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되찾기 위해 밍밍은 출장을 위해 타지키스탄으로 여행을 갔지만 그곳에서 더 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입국을 위해 출입국 관리관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고 현지 식당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불공정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폭로하려 하자 그녀의 회사 본사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며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한때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외국 땅에서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열정적으로 옹호했던 바로 그 글로벌 권력에 의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그녀는 같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녀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은 효율성과 청결함, 그리고 모든 방문객을 환영하는 듯한 다국어 표지판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차별을 겪었던 베를린과 타지키스탄과 달리 한국은 진심 어린 환대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식당에서 그녀는 여러 언어로 된 메뉴판과 다양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은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지향적 사고방식은 외국인이 중국어만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국의 오만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나라의 단점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밍밍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중국의 명예를 지키기보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과거 콘텐츠의 결점을 인정했습니다. 밍밍은 자신의 옛날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비판을 너무 거만하게 무시하고 모든 것을 서방의 음모라고 비난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그녀는 한국 IT 기업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서 고객 우선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경영진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경영진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정서적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기업 문화를 연구하고 그들의 서비스 철학에서 배우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회사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밍밍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고객 서비스 전략을 연구하며 회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민족주의적 자부심에서 자기 인식으로의 여정은 중요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슬로건이나 권력이 아니라 존중과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진정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맹목적인 민족주의가 아닌 진정한 발전과 이해를 촉진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우 밍밍은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 유명한 중국 틱톡 인플루언서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최첨단 중국 전자제품을 리뷰하고 서구의 비판에 맞서 중국을 맹렬히 옹호하고 서구의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로잡음으로써 명성을 쌓았습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홈 기기를 리뷰하는 작은 게임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빠르게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서구의 거짓말 바로잡기라는 시리즈를 통해 특히 중국이 서구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했다는 BBC의 보도를 반박하면서 충성스러운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한 바이럴 비디오에서 그녀는 화웨이의 최신 폴더블 폰의 정교한 힌지 메커니즘을 선보이며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이 기술을 보세요. 이것은 모방이 아니라 순수한 혁신입니다. 그 비디오만으로도 2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최고의 기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성공 외에도 상하이의 주요 IT 회사 중 한 곳에서 중견 관리자로서 존경할 만한 기업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꿈을 꾸어왔고 그 꿈이 실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안면 인식 기술 전문 AI 회사 중 하나인 미라의 곽물의 구에키 그녀의 업적을 알아보고 글로벌 마케팅 팀 매니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유럽에서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이 회사는 밍밍의 영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글로벌 인지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 제안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중국 5천년 유산을 이어갈 운명이라고 말한 것을 성취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주요 업무는 독일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 엑스포에 참석하고 중국의 기술력을 더욱 홍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중국이 더 이상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혁신의 리더임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공식 대표로서 애플, 삼성,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하이를 떠나기 전 그녀는 틱톡에서 생방송으로 송별사를 전하며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드디어 세계가 중국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푸둥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 자신의 여정이 찬사와 성공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으며 무적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순간 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떠오르는 기술 강국의 대표로 환영받기보다는 차갑고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을 흔들어 놓은 첫 번째 경험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한 보안 요원이 혐오감을 드러내며 그녀의 짐을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누에 번데기 한 꾸러미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외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찾기가 어려울까봐 걱정되어 준비해준 중국 전통 음식입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밍밍은 그 경찰관에게 그것이 5,000년 된 중국 건강식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변의 서양인들을 비웃으며 그들의 단순한 소시지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검역관의 표정이 굳어졌고 잠시 후 그는 그 물품이 금지되어 있으며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욕감과 불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신 역겨운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좌절감과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중국 문화에 대한 서양의 편견을 폭로하기 위해 팔로워들에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것이 그녀의 세계관에 완전히 변화를 가져올 일련의 굴욕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겪은 굴욕적인 사건을 만회하기 위해 유밍밍은 베를린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 엑스포에서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출장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작은 좌절에 불과했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상처 입은 자존심을 달랬습니다. 결국 그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향력 있는 기술 리뷰어이자 기업 리더이자 중국의 기술 우위를 자랑스럽게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를린 전시회 센터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그녀는 공항 사건에 대한 실시간 참여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충성스러운 팔로워 중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지지를 보냈지만 일부 서양 시청자들은 그녀의 반응을 지나치게 극적이고 자격이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그녀의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AI 기술이 획기적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한 밍밍은 박람회에 다시 힘을 쏟았습니다. 이 박람회는 비평가들의 입을 막고 중국이 혁신의 글로벌 리더라는 지위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택시가 행사장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회사의 발전에 감탄하는 기술, 애호가들로 가득 찬 웅장한 홀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통로를 걸어 다니며 전 세계의 최고 경영진들과 교류하고 중국의 최첨단 AI 기능을 라이브로 시연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무대이며 그녀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곳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전시회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애플, 삼성, 구글과 같은 글로벌 거대 기술 기업들의 부스와 중국 전시 공간 사이의 대비는 극명했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최고의 위치를 확보했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인터랙티브 시연, 세련되고 현대적인 설비로 가득한 부스에는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의 브랜딩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 부스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어 겸손하고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애플은 최첨단 조명 효과를 갖춘 최신 AI 기반 기기를 선보였지만 중국 부스는 기본적인 슬라이드쇼와 사전 녹화된 비디오에 의존했습니다. 그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밍밍은 체면을 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으로 빠르게 틱톡 라이브 스트리밍을 설정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술 박람회를 함께 둘러보세요라고 그녀는 열정적으로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5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채널을 켰습니다. 시청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자사 최신 AI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서양 제품에 비해 이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가려고 할 때 서양 기술 전문 기자의 댓글이 채팅창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회사 AI 데이터 수집에 대한 보안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은 그녀를 벼락처럼 때렸습니다. 그녀는 그 논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국제 뉴스 매체들이 중국 기술 회사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위험과 데이터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독일로 떠나기 전에 회사 경영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수천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내뱉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댓글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조롱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에서 그녀는 갑자기 생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회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테크 엑스포에서 생방송이 비극적으로 끝난 후 유밍밍은 곧 있을 비즈니스 미팅에서 평정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후에 있을 기술 협력 세션이 중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옹호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독일 도착 이후 내내 쌓여있던 불안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크게 흔들렸고 처음으로 자신이 한때 믿었던 것처럼 무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서양 경영진과의 합동 비즈니스 미팅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그녀에게 서양 AI 전문가인 제임스가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귀사의 핵심 AI 알고리즘이 서양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특허 모델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밍밍은 얼굴에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전을 예상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서양 경영진은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원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던 제임스는 복잡한 수학 공식을 쓰기 시작하면서 중국 AI 모델과 서양에서 이미 특허를 받은 모델 간의 주요 유사점을 강조했습니다. 밍밍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그의 주장에 반박할 방법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사용했던 민족주의적 수사에 의존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방했다는 것은 불공평한 주장입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납득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알고리즘을 독특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혁신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그는 재촉했습니다. 밍밍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그녀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양인 임원들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존경을 잃었습니다. 좌절감과 굴욕감에 밍밍은 테이블에 손을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질투일 뿐입니다.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중국은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폭발적인 발언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제임스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끼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난 것 같군요. 회의는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밍밍은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 독일에 왔지만 그 대신 그들의 최악의 의심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녀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될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수년을 보냈지만 오늘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진정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리츠 호텔 로비를 둘러보던 그녀는 화려한 저녁 식사가 자신감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미슐랭 스타를 받은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기를 희망하며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주방 옆에 한쪽 테이블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작은 표지판에는 중국어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레스토랑 건너편에서 그녀는 디자이너 샤넬 재킷을 입은 한국 여성이 창가 쪽에 앉아 극진한 예의를 베푸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웨이터들은 그녀 앞에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왕처럼 대했습니다. 밍밍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그녀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한국 여성은 VIP 대접을 받는 동안 말입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위태로운 상태였는데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수년간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녀는 작고 간과되고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밍밍은 완전히 지친 기분으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중국인 전용 구역에 앉혀진 굴욕감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홍보하는데 전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류 시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를린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좌절감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취급을 받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공항에서의 의심, 엑스포에서의 비난, 비즈니스 미팅에서의 무례함, 그리고 지금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노골적인 차별까지. 패배감을 느낀 그녀는 택시를 불러 호텔로 돌아왔다. 원래는 리츠의 고급 스위트룸을 예약했었지만 체크인 데스크에서 중국 여권을 제시하자마자 접수원의 표정이 바뀌었다. 죄송하지만 현재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밍밍은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제가 예약했어요. 회사에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녀는 항의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금발의 접수원은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책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이름으로 예약한 손님들의 체크인을 할 수 없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다. 정책 변경. 옆에 있는 영국 노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아들의 예약 정보를 이용해 아무런 문제 없이 체크인을 마쳤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휴대폰을 열고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츠 호텔이 오늘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